자, 이번 시간은 물리 단원, 즉 3단원 그 운동과 에너지 단원을 좀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여기 있는 지금 요 페이지에서 많이 변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난이도도 이 정도이거나 이거보다 쉽게 출제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개념 짚고 넘어가기라고 해서 여기 있는 문제 빈칸 채우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배웠는데,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이다 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등속 운동에서 우리 공식을 하나 배웠죠. 이 공식은 이제 속력과 거리, 시간에 대한 공식이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자,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속력은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속력과 시간, 이동거리 이 세 가지 요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셋 중에서 만약 두 가지를 알려줬다, 뭐 속력과 이동거리를 알려줬을 때 시간을 구하는 방법, 또 시간과 속력을 구해줬을 때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등속 운동에서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뭐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등속 운동에서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시간에 비례하겠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동 거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가 당연히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요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중력이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유라는 뜻은 이제 공기 저항이 없는 조건을 얘기하고요. 말 그대로 낙하 운동이다. 자유 낙하 운동이다. 자, 자유 낙하 운동을 하는 경우는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낙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우를 중력이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적어 놓을까요? 중력이 일을 한다. 자, 네 번째,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1초마다 약 이만큼씩 빨라진다 라고 했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1초에 9.8m/s씩 빨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고요.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볼링공이 떨어질 때나 깃털이 떨어질 때나 똑같이 나란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볼링공도 1초에 9.8, 깃털도 1초에 9.8m/s씩 빨라지기 때문에 질량과 관계없이 모든 물체가 이렇게 낙하를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우리 일의 양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의 개념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힘을 아무리 가했어도 물체가 이동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정의했고, 일의 크기, 얼마큼 일을 했느냐 수치적으로 뭐 100, 10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해서 일의 크기, 일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 공식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힘의 크기와 이것을 곱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을 가해서 물체가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거리를 곱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를 곱해서 일의 크기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힘의 크기는 우리 몇 뉴턴이다, 몇 뉴턴이다 할 때 그 단위가 있었죠. 그래서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동거리를 계산할 때는 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를 곱해서 나온 일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도 우리가 배웠고요. 쓸 때는 대문자 J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영국의 과학자 이름을 딴 단위입니다. 뉴턴도 과학자 이름이고 줄도 과학자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자, 물체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체를 지금 누군가가 들어 올리고 있죠. 이 누군가가 들어 올리는 일의 양은 위에서 아까 공식에 의하면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를 통해서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일을 해준 만큼 내가 얼마큼의 그 무게를 갖고 있는 녀석을 몇 미터 이동시켰다. 그게 이제 일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 그만큼 일을 해주면 그만큼의 일이 그 에너지로 이제 전달이 됐고 높은 위치에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릴 때 한 일, 물체가 들어올릴 때 한 일의 양은 그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와 같게 되겠습니다. 일을 한 만큼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7번.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방금도 얘기했죠. 위치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연결시켜 봤죠. 자,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물체를 그 높이까지 들어 올릴 때 내가 일을 얼마큼 했는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일을 한 만큼 에너지로 전달이 됐을 거니까요. 내가 일의 양을 100줄 만큼 했으면 이 물체가 가진 에너지도 100줄이 되겠죠.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 에너지를 알고 싶으면 일의 양을 계산해 주면 되고, 일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죠. 힘의 크기와 이동거리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기 때문에 이 힘의 크기를 중력으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력을 구하는 공식은 질량에다가 9.8 이렇게 곱해주면 이 값이 바로 중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당연히 여기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올라간 높이가 되겠죠. 수직으로 이동한 거리가 높이니까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와 이동 거리를 가지고 곱한 요게 일의 양이죠. 근데 일의 양과 어차피 위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과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공유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했죠. 말 그대로 운동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도 있었는데 여기다 써볼까요? 운동 에너지는 자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질량을 곱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속력을 곱하는데 속력을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을 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질량에 비례하고요.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죠. 자, 개념 적용하기부터 이제 실전 문제처럼 이렇게 오지선다도 있고 기억 니은도 있으니까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수준은 이 정도 수준으로 됐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이다. 그렇죠? 우리가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기준면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위치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면 상에 있으면 우리가 기준을 책상 위라고 했는데 책상 위에 있는 물체는 아무도 들어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다. 맞는 설명이고요. 물체가 속력이 빠를수록, 자, 물체 속력이 빠를수록은, 자, 물체가 움직이는다는 거니까 이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에너지가 큰 것은 이제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속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높이와 질량 여기 나오죠. 질량이 클수록 높이가 높을수록 크기 때문에 속력과는 상관이 없는 요소입니다. 3번이 되겠고요. 5번을 보면 기준면에 놓인 물체를 들어올릴 때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과 같다. 말이 좀 어려운데 중력에 대해 한 일, 우리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이라고 했고요. 들어올린 만큼 위치 에너지로 전달이 된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가하고 나는 움직이는 두 물체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은 사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가를 보면 이제 정확하게 여기 센티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얼추 등 간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간격이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둘 모두 등속 운동인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둘 다 등속 운동이에요. 얘도 등속이고 아래도 등속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기억. 가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 맞죠?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벌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니은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비례한다. 자, 물체의 속력은 지금 등속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속력이 일정한, 그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하죠. 틀린 설명이었습니다. 속력은 일정하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 니은 틀렸고요. 디귿 나 물체의 속력은 점점 빨라진다. 틀렸죠. 똑같이 나도 속력은 일정합니다. 둘 다 속력 일정하니까 틀렸고요. 자, 가하고 나를 이제 속력을 비교해 보면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있어요. 즉 1초에 이만큼만 움직였다는 얘기고, 나는 좀 듬성듬성 있죠. 1초에 이만큼이나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이 거리를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만에 돌파한 거고, 나는 1초, 2초, 3초 만에 돌파한 거니까 나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나는 가물체보다 빠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 맞겠네요. 자, 3번. 자, 그림은 진공에서 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낙하할 때, 자, 진공이라는 단서 조건 중요합니다. 전기정이 없으니까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겠죠.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연속 촬영했으니까 우리 알다시피 동시에 이렇게 낙하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기억. 깃털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렇죠. 깃털도 중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낙하를 하는 거죠. 자, 니은 구슬이 낙하하는 속력은 일정하다? 아닙니다. 속력이 지금 좀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는 짧았는데 여기는 깁니다.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기억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그렇죠? 그림상에서도 동시에 낙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질량이 1kg인 물체가 이제 4m/s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2kg인 물체가 2m/s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 보자고 했네요. 자, 그러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를 각각 구해 봅시다. 자, A의 운동 에너지 구해 봅시다. 자, 먼저 공식 2분의 1,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인데 여기서 질량은 1kg이니까 넣어주면 되고요. 속력은 4m/s인데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안 되고 제곱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면 16이 나오겠죠. 16하고 1, 2분의 1 곱하면 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단위는 우리 에너지의 단위니까 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B를 봅시다. B는 역시나 2분의 1 똑같이 곱해주고요. 질량은 2kg이네요. 그리고 속력은 2m/s가 되겠는데 요거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자, 4 나왔고요. 2 나왔고 2분의 1 나왔으니까 4라는 숫자가 나왔고, 단위는 마찬가지로 줄 하면 되겠죠. 그래서
8줄과 4줄이니까 2배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5번은 이제 물체를 들어올리는 일에 대해서 일의 크기, 위치 에너지 이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건호는 질량이 2kg인 상자를 1m 들어올렸다. 자, 상자를 1m 들어올 때 한 일의 양을 구해라. 자, 일의 양 먼저 구해봅시다. 자, 일의 양은, 자, 일의 크기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 자,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힘의 크기 뉴턴의 단위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 단위는 미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고, 자, 힘의 크기는, 자, 이 물체가 몇 킬로그램이냐 하면 2kg이에요. 그죠? 2kg. 자, 2kg인데 2kg은 질량을 나타내는 거고, 이 2kg의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여기에 9.8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2kg에다가 9.8을 곱해주면 이게 바로 힘의 크기가 나오고요. 이동거리는 아까 1m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9.6이라는 숫자 나오고, 단위는 1의 단위니까 줄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내가 얘한테 19.6줄의 에너지를 가해서 19.6줄을 일을 해주면 얘는, 이 물체는 19.6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똑같이 19.6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봐주면 돼요. 건호가 지금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했겠죠. 19.6줄의 에너지가 소모가 된 겁니다. 건호 입장에서는. 반면에 이 물체의 입장에서는 이 19.6줄을 받은 겁니다. 에너지로. 19.6줄의 에너지를 이제 위치 에너지로 받았어요. 그리고 건호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몸속에 있었던 화학 에너지를 소모한 거고요.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 물체한테 에너지를 전달한 거고요.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을 19.6줄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빼서 요만큼 전달한 건데 그 과정에서 한 일의 양도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 일과 에너지의 값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죠. 자, 가는 질량이 2kg인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의 모습을 나타냈다. 자, 보면은 이제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그래프인데 속력과 시간 그래프니까 1초에 9.8m/s씩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지금 2kg을 떨어뜨린 거죠. 얘는 2kg 떨어뜨린 건데 문제에서는 4kg의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그래프 모습을 그려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위에서 봤듯이 2kg이나 4kg이나 모두 1초에 9.8m/s씩 빨라지기 때문에 2kg이나 4kg이나 그려지는 그래프의 모습은 같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일치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질량과 관계없이 모든 물체는 다시 써보죠. 물체는 1초에 9.8m/s씩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볼링공이 됐든 깃털이 됐든 1초에 9.8m/s씩 빨라지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2kg이나 4kg이나 그래프는 항상 같게 그려질 겁니다. 자, 7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7번. 자, 그림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가림막을 붙였고요. 자연낙하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림막 사이로 공이 보일 때마다 박수를 치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손뼉의 빠르기가 점점 빨라질지 느려질지 뭐 일정할지를 물어본 건데, 당연히 자연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 아래로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가림막을 피해서 여기 이렇게 노출되는 그 정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느렸기 때문에 가림막을 지나가고도 조금 나중에 등장했다면, 아래쪽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가림막에서 나타나는 시간이 점점 당겨지겠죠. 그래서 손뼉의 빠르기는 빨라진다. 소리의 빠르기는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보도록 합시다. 자, 8번. 자, 아까 우리가 비슷한 그림을 봤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그림으로 바뀌었고, 여기 자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자, 1초 간격으로 찍었는데 1초에 정확하게 10cm씩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자동차 뒷부분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본다면 정확하게 10cm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0cm, 처음에 0cm였다면 1초 뒤에는 10cm, 2초는 20, 3초는 30, 4초는 40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10, 20, 30, 40으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네,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장난감 자동차의 속력을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1초에 얼마큼 움직였냐,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우리 아까 등속 운동에서 계산할 수 있는 공식, 속력은 이동 거리분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자, 속력을 구해봅시다. 이동 거리는 뭐 우리 기준을 아무 때나 정하면 되는데, 뭐 끝까지 해볼까요? 요 4cm와 40cm로 해봅시다. 그러면 이동거리는 40cm고요. 시간은 4초가 되는 거니까 속력은 10cm/s가 되겠습니다. 자, 10cm는 우리가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0.1m죠. 100cm가 1m이기 때문에 10cm는 0.1m가 되겠고요. 1초에 0.1m씩 움직이는 속력을 갖겠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리 단원을 쭉 공부하면서 이제 정리도 해봤고요.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 여기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본 걸로 연습을 해주면 좋겠고, 물리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런 개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페이지의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풀어보도록 하고요. 난이도는 당연히 요거보다는 조금 쉽게, 숫자가 좀 더 쉬운 숫자로 이제 넣었으니까 겁먹지 말고 계산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줌으로 와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